집 살 돈 모으느라 20대 30대를 날리고 있는 사람 이 영상 꼭 보세요. 저는 고등학교를 자퇴하고 월급 65만 원에서 시작했어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5가지, 이걸 25살 때 알았으면 저는 돈으로 고생하지 않았을 겁니다. 저도 처음에는 월급 200 받으면서 빨리 돈 모아서 청약 넣어야지 이 생각밖에 없었거든요. 주변에서도 다들 집부터 사라, 전세라도 들어가라 그러니까 그게 정답인 줄 알았어요. 근데 돈을 공부하면 할수록 완전히 반대더라고요. 오늘 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서울 아파트 5억짜리를 산다고 칩시다. 대출 3.5억 받으면 이자만 매달 150만 원이에요. 여기에 관리비 20만 원, 재산세, 수리비까지 하면 거의 200만 원 가까이 나갑니다. 이 200만 원이 매달 나가는데 이 집이 나한테 돈을 벌어다 주나요? 내가 살고 있으니까 월세 수익도 없고 그냥 돈만 나갑니다. 자, 반대로 생각해 볼게요. 같은 200만 원을 매달 ETF에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연 8% 복리를 계산하면 10년 후에 3억 5천만 원이에요. 20년이면 11억이 넘습니다. 물론 한국은 내 집 마련이라는 문화가 강하잖아요. 저도 집 사고 싶어요. 이해합니다. 근데 포인트는 이거예요. 순서가 있다는 겁니다. 월급의 70%를 대출 갚는 데 쓰면서 20대, 30대에 가장 중요한 투자 기회를 날리는 건 순서가 잘못된 거예요. 먼저 돈을 버는 시스템을 만들고 그 다음에 집을 사도 전혀 늦지 않습니다. 돈은 크게 3종류로 나뉘어요. 첫 번째, 시간을 파는 돈. 월급이 여기에 해당되는데요. 두 번째, 돈을 버는 돈. 투자 수익, 배당. 세 번째, 레버리지. 콘텐츠처럼 한번 만들어 놓으면 계속 돈이 들어오는 구조. 한국 직장인 대부분은 첫 번째에만 머물러 있어요. 월급 300이면 좀 더 야근하면 350 되겠지, 이 생각. 근데 문제가 뭐냐면 시간은 하루 24시간으로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시간을 파는 방식은 천장이 있습니다. 저도 처음엔 그랬어요. 제과점에서 월급 65만 원 받으면서 시작했거든요. 거기서 알바 더 하면 100만 원 더 버는 거였어요. 근데 하루에 16시간씩 일하면서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살면 10년 뒤에도 똑같겠구나. 그때부터 두 번째, 세 번째 소득을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경제 공부를 하면서 ETF 투자도 시작했고요. 인스타그램에도 콘텐츠를 올려서 광고 수익도 만들었고요. 이 시도가 진짜 인생을 바꿨어요. 여러분도 당장 월급을 올리는 건 힘들 수 있어요. 그래서 내 시간이 안 들어가도 돈이 들어오는 파이프라인 딱 하나라도 만들어 보세요. 이건 숫자로 보여드릴게요. 진짜 소름 돋습니다. 매달 50만 원씩 연 8% 수익률을 넣으면 25살에 시작한 사람은 55살에 7억 4천만 원, 35살에 시작한 사람은 55살에 2억 9천만 원. 같은 50만 원인데 시작 시점이 10년 차이라고 최종 금액이 4억 5천만 원이나 차이가 납니다. 이게 복리의 위력이고 시간의 가치예요. 근데 대부분의 2030이 뭐라 합니까? 지금은 돈이 없어서 좀 더 모이면 그때 투자할게. 연봉 올라가면 그때 시작해야지. 이 나중에가 10년을 잡아먹습니다. 저도 처음에 그런 생각을 해서 시간을 버렸어요. 저는 처음에 월 10만 원으로 시작했어요. 주변에 10만 원으로 뭐가 되겠어 이런 말들이 많았는데 그 10만 원의 습관이 지금 매달 수백만 원을 투자하는 루틴으로 이어진 겁니다. 중요한 건 금액이 아니라 시작이에요. 10만 원이든 5만 원이든 지금 시작하세요. 이건 좀 불편한 이야기인데요. 지난달 카드값 한번 열어보세요. 배달 몇 번 시켰고 카페 몇 번 갔고 구독 서비스 몇 개 결제하고 있고 충동 구매 몇 번 했는지, 이건 꼭 필요했어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솔직히 몇 개나 됩니까? 요즘 2030들 사이에서 핫한 개념이 있어요. 라우드 버지팅. 이게 뭐냐면 나 이번 달 돈 아끼는 중이라 못 가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당당하게 말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돈 없다고 하면 좀 창피했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면 그게 이상한 거예요. 내 돈을 지키고 있는 건데 왜 창피해야 돼요? 한국 2030의 가장 큰 지출 원인이 사회적 압박이에요. 친구가 밥 먹자 하면 2만 원, 카페 가자 하면 7천 원, 여행 가자 하면 50만 원, 한 달에 30, 50만 원이에요. 1년이면 400, 600만 원. 이 돈을 ETF에 넣었으면 10년 후에 얼마가 됐을까요? 규칙은 간단합니다. 쓰기 전에 딱 3초만 생각하세요. 이거 한 달 후에도 기억날까? 기억 안 나면 안 쓰면 됩니다. 최근 뉴스 보셨죠? 한국 2030 투자자의 25%가 전 재산의 절반을 한 종목에 넣고 있대요. 삼성전자, 올인, 하이닉스 풀매수, 테슬라, 몰빵. 저도 그랬고 마음은 이해합니다. 확 벌고 싶은 거잖아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이건 투자가 아니라 도박이에요. 코스피가 6천을 돌파했잖아요. 근데 그 6천의 주인공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예요. 이 두 종목을 빼면 나머지는 코스피 3천 수준인 종목도 수두룩합니다. 한 종목에 몰빵하면 그 종목이 빠질 때 내 전 재산이 날아갑니다. 첫째, 개별 종목이 아니라 ETF로 분산하시고요. ETF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같은 대형주를 한 바구니에 담아놓은 상품이에요. 하나가 빠져도 나머지가 버텨줍니다. 둘째, 한 번에 넣지 말고 매달 적립. 비쌀 때는 적게 사고 쌀 때는 많이 사서 평균 매입 단가가 자동으로 낮아져요. 셋째, ISA 계좌 활용. 이 계좌 안에서 ETF를 사면 200만 원까지 비과세.
올해부터 청년형 ISA는 1000만 원까지 비과세가 됩니다. 복잡하게 가지 마세요. 심플하게 하세요. 결론 정리합니다. 집은 나중, 투자 시스템부터 만들어라. 두 번째, 월급만으로는 부자 못 된다. 파이프라인 하나 더 만들어라. 세 번째, 10만 원이든 지금 시작해라. 나중에는 안 된다. 라우드 버지팅, 당당하게 거절해라. 자, 한 종목 올인하지 마세요. ETF 분산 적립. 옥탑방에서 살면서 안 해본 것들이 없을 정도로 뛰어다녔는데 지금은 대기업 퇴사 후 10년차 사업가로서 여러분들께 제가 실제로 공부하고 실행하고 있는 것들을 공유까지 할 수 있게 됐어요. 이런 현실적인 재테크 꿀팁 매주 올리고 있으니까 구독 한번 눌러주시면 알림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이 지금 가장 궁금한 재테크 주제를 알려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다뤄드리겠습니다.